여기 한국 음식은 근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질색하는 이탈리아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사 참여를 위해 억지로 온 한국에서 한 허름한 식당에서 나온 요리를 보고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아르만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 저를 여러 의미에서 정말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한때 한국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한국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탈리아의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요리사로 요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도 잘 안 올 만큼 요리를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류에 힘입어 이탈리아 내에 한식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식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미식의 도시인 볼로냐에서조차 한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매우 보수적이고 꽉 막힌 요리사였기에 한식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요리사들과 심지어 제 아내와 딸까지 연신 한식을 칭찬하며 어쩌면 한식은 이탈리아 음식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오더군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어디 근본도 없는 한식을 이탈리아 요리에 가져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그들이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희 집 주변에 한식당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제 딸은 한식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아내가 정기적으로 한식당에 데려가지 않으면 식사도 안 하려고 할 만큼 거의 한식 중독자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매번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한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젠 집 앞에서도 한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에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엄청나게 신나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저는 레스토랑 안에서야 존경받는 셰프였지. 집에서는 가장 서열이 낮은 최약체였기에 그렇게 딸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새로 생긴 한식집에 방문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한식을 처음 맛본 저는 잔뜩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과 아내가 그렇게나 극찬하던 떡볶이라는 음식은 웬 근본도 없는 향신료만 듬뿍 들어가서 도저히 못 먹어줄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렇게나 유명하다던 한국식 BBQ 치킨은 눅눅한 튀김과 질긴 닭고기 그리고 혐한 맵지 도저히 매력이 없는 소스까지 이건 정말 음식물 쓰레기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딸이 이런 저질 음식을 대체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들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그런데 딸과 아내도 뭔가 잘못됨을 느꼈는지 연신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자신들이 먹었던 한식이 아니라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지만 모처럼 나온 외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다른 메뉴를 주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한식당에서는 중국식 볶음국수와 중국식 양념만두라는 한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메뉴까지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식당에서 뜬금없이 웬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건지 이해는 안 갔지만 아무튼 한국 음식은 최악이었기에 이 두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음식들을 보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중국식 볶음국수라고 나온 건 아무리 봐도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 파스타였고 중국식 양념만두라고 나온 건 딱 봐도 피자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이 나라의 전통 음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칭을 붙인단 말인가요? 더 열받는 건 이건 피자와 파스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초심자 수준의 요리였고 이런 요리를 돈 받고 파는 건 이탈리아를 욕보이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즉시 식당 주인을 불러서 항의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처럼 보이는 식당 주인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유럽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대는 거지? 파스타는 중국의 국수에서 유래된 음식이고 피자도 만두를 만들다가 망했을 때 만들던 만두를 펼친 게 유래가 되어 탄생했어. 중국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음식들을 만들어냈고 이건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이탈리아인들이 중국 음식을 베껴간 거야. 저는 그의 헛소리에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인 킴이라는 이름의 명찰을 착용한 걸로 보아 그는 아무래도 한국인이 분명해 보였는데 어째서 중국의 편을 드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죠. 아무튼 저는 이탈리아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로서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식의 수준이 낮은 건 그렇다 쳐도 왜 이탈리아 음식까지 망치려 드는 거냐며
그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은 논리에서 밀리자 그 즉시 자신들의 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으더니 제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당장 꺼지라며 겁을 주더라고요. 저는 가족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에 가까스로 분노를 참았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은 거스름돈을 덜 주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등 끝까지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줬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왜 한식 같은 저질 음식을 좋아하는 거냐며 따지게 되었죠. 그러자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내가 본 한국인들은 다들 매너가 좋아서 한국인들 중에 이런 얼토당치 않은 우기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떡볶이와 치킨은 기존에 수도 없이 먹었던 한국식 요리가 아니었어요. 향신료를 보니 오히려 그건 중식에 가까웠죠. 심지어 한식은 기본 밑반찬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중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짜사이 하나만 내왔고 또 메뉴판도 이상했어요. 김치찌개면 또 모를까. 그들의 메뉴판에 적힌 파오차이 찌개 같은 건 없는 요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희가 갔던 한식당은 중국인이 만든 가짜 한식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요즘 이탈리아 내에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가짜 한식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아내가 딸과 함께 한식당에 가더니 한국에 대한 짝사랑을 하게 되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왜 굳이 한국인인 척하며 한식당을 차리겠어요? 그러자 아내는 추가적으로 말을 건네오더군요. 당신은 뉴스도 안 봤나요?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망쳐놓은 식당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소문나면 손님이 뚝 끊기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인인 척하며 한국에 대한 인기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볼로냐의 한 레스토랑 거리도 이렇게 중국인 요리사들이 몰려와 형편없는 짝퉁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대더니 이내 형편없는 음식 퀄리티 때문에 전부 망해버렸는데요. 문제는 거리에 손님이 뚝 끊긴 탓에 애꿎은 주변 상권들이 함께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들어 그녀의 말을 흘려들을 뿐이었죠. 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볼로냐 최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어 정부에서 주최하는 요리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이건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저는 당연히 참여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행사가 열리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행사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변변치 않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열린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한식에 워낙 대여서 그런지 한국에 왔음에도 한식을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한국 내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꽤나 많았기에 저는 이탈리아 요리로 끼니를 때우기로 했죠. 그렇게 처음 방문한 곳은 몹시 희한하게 생긴 카페였어요. 유럽 스타일과는 정반대에 귀엽고 아기자기한 한국 카페의 분위기는 매력이 넘쳤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카페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카페의 메뉴를 보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에서는 뚱카롱과 크로플이라는 도저히 근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뚱카롱은 마카롱의 10배쯤 되어 보이는 크기의 거대한 마카롱이었고 크로플은 크로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와플도 아닌 기괴한 형태의 디저트였죠. 솔직히 이건 각각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모욕하는 디저트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런 가짜 유럽 요리를 판매하면서 볼로냐 거리의 중국인들처럼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할 게 분명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중국인들은 대놓고 베꼈다면 한국인들은 교묘하게 베꼈기에 더욱 그 의도가 명백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 분노의 감정과는 달리 제 요리사로서의 본능은 이건 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속삭여왔고 결국 저도 모르게 뚱카롱과 크로플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불명의 디저트를 한 입씩 베어문 순간 그 즉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요리에 대한 근본은 둘째치고 이 디저트는 원작보다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뚱카롱은 기존의 마카롱보다 거대해진 만큼 그 풍미와 식감이 배로 느껴졌으며 크로플은 크루아상과 와플의 장점만 쏙 빼온 완벽한 디저트였죠. 근본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저였기에 저는 이 디저트들을 맛있다고 정신없이 먹는 제 자신이 미워졌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디저트임이 분명했어요.
마카롱은 반드시 한 입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마치 한 끼의 식사처럼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낸 거고,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로 만들며 그 안에 크림치즈나 초콜릿 같은 내용물을 집어넣어 더욱 풍성한 풍미와 식감을 가진 디저트로 만들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저는 이 정도 퀄리티라면 한국식 디저트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음식의 조화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걸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인 카페 직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국의 디저트는 무척이나 훌륭하다는 칭찬을 건네니 한국인 직원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뚱카롱과 크로플은 한국 디저트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이건 그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요리를 한국식으로 만든 것일 뿐 원조는 그들의 것이라며 딱 잘라 말했죠. 저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전에 한식당에서 겪은 일 때문에 한국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음식이라며 우겨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디저트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훌륭한 디저트였기 때문에 우길 명분이 충분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원작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디저트로 인해 한국의 음식 수준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때 실패했던 한국식 BBQ 치킨을 맛보기 위해 치킨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치킨의 메뉴를 보자마자 다시금 황당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에는 양념치킨과 더불어 까르보나라 치킨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치킨 메뉴까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음식인 치킨에 이탈리아 음식인 까르보나라 소스가 들어가다니, 저는 이런 말문이 막히는 치킨을 보고 약간의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겁을 하며 식당을 박차고 나왔겠지만 한국식 디저트를 맛본 저는 이제 이런 도통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한국식 메뉴가 기다려지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까르보나라 치킨을 주문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치킨을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치킨 한 마리만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강냉이라고 불리는 한국 과자부터 샐러드와 절임무, 그리고 땅콩까지 준비해 주셨고, 심지어 소금을 비롯한 갖가지 소스까지 준비해 주셨거든요. 테이블은 곧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무료 반찬들로 꽉 차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아내가 말한 한국식 밑반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메뉴 하나만 시켜도 엄청나게 많은 무료 반찬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방문했던 한식당은 확실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밑반찬을 맛보며 즐거운 기다림을 이어나간 끝에 저는 까르보나라 치킨을 맛볼 수 있었고, 저는 이 치킨을 한 입 베어물자마자 탄성을 내지르고 맙니다. 물론 치킨의 비주얼은 이탈리아 셰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소스도 이탈리아식으로 만들어진 소스가 아니었죠. 그러나 역시나 치킨과 한국식 까르보나라의 맛의 조화는 정말 최고였고, 저는 이탈리아 정통 까르보나라 파스타보다 한국의 까르보나라 치킨이 더욱 수준 높은 요리라는 다소 위험한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맛본 치킨은 그때의 가짜 한식당에서 맛본 눅눅하고 질긴 치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성도를 자랑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근본이 없었던 건 저희 편협한 생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치킨집 아주머니 또한 치킨은 미국 음식이 맞고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 요리므로 까르보나라 치킨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는 말을 건네오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역시나 제가 갔던 파렴치한 한식당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짜 한식당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드디어 정통 한식집에 방문했을 때 그 확신은 절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한식집에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주문했고 제대로 된 한식을 입에 넣자마자 한국은 굳이 중국처럼 문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역사 깊은 음식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음식의 맛과 조화, 건강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수준 높은 한식을 한번 맛보면 이탈리아에서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건 그저 찰나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테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식의 찬란한 계보를 계속해서 계승한 덕분에 요리와 조화에 대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러한 실력이야말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음식 현지화가 이어지고 있는 비밀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근본 있는 음식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를 보고 음식 수준이 형편없다느니
분명 남이 나라 음식을 자신의 음식이라고 우길 거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제 편협한 행동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험을 반성하며 한국이 가르쳐준 깨달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한국인들에게만 제공하는 신메뉴를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한 모짜렐라와 얇게 썬 토마토와 김치를 바질 잎으로 고명을 얹은 김치 카프레스 샐러드와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고추장 리조또였는데요. 저는 한국의 밑반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인 손님들에게만 무료로 식전 음식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한국과 이탈리아의 퓨전 요리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정식 메뉴로 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도 근본을 따지는 요리보다는 맛만 좋으면 어찌됐든 좋은 모양이었고 저는 이 한국 요리를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매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저력을 보며 근본만 따지는 건 실력 없는 요리사의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모름지기 요리사라면 손님들의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식을 계속해서 연구하며 수준 높은 퓨전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죠. 한식은 매우 수준이 높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확신하기에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만나면 분명 세계 최고의 요리가 탄생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제게 새로운 기회와 생각을 열어준 한국에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이탈리아 퓨전 요리의 대가가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